안녕하세요 여러분, 독한 영어 루지쌤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 TCC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최단기간 독해력 상승 구문노트 작성법.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다른 TCC에서 강조한 것처럼 구문노트 또는 단어장 만드는 거 또는 오답노트 같은 거, 우리 지난번에 오답노트를 한번 했었죠. 그래서 추후에 제가 어휘장이나 뭐나 앞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여러분에게 좀 더 보충적인 TC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, 오늘은 이제 구문노트 작성법인데, 요게 이제 예전에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, 아니면 약간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, 요거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해야 내 독해 실력이 늘까라고 했을 때요,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선생님 강의 봐야 되는지 물론 다 중요할 수 있죠. 하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갖다가 앞에서 끌고 가고 뭐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서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시키는 것이고, 이 반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잠깐 틀리는지,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수정보완하는 거 아닙니까?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찍어서 해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고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래서 독해에서 정말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? 이 구문노트 작성법이에요. 이 구문노트 작성법은 공무원이면 공무원, 편입이면 편입. 그래서 뭐 토익, 토플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거는 정말 검증된 방법입니다. 정말 여러분. 제가 지금 이 TCC 찍는 게, 자, 이 책 사! 이 책 사면 여러분 붙어! 뭐 내 강의 돈 내고 들어! 그게 아니라잖아, 지금. 이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고. 그래서 이 정말 이 구문노트 작성법은 정말 검증된 방법이니까 정말 강조하고 싶거든요. 이거 정말 해야 돼, 이거 정말.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, 이거. 그래서 제가 이 TCC의 목표가, 여러분이 이 TCC를 본 다음에 그래?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? 한번 해볼까? 그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으면 정말 이 TCC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, 여러분. 진짜 합시다. 자, 이거 왜 구문노트인가?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만드는 모든 TCC는 대부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옵니다. 그냥 추상적으로 얼마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하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 또는 예전 학생들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. 제가 구체적인 솔루션을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정말로 만들자.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. 자, 왜 구문노트인가? 첫 번째, 이 보는 것과 해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.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, 이거는? 영어 말고도 뭐지,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.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유학 갔을 때 맨 처음에 듣다 보니까 대충 몇 개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안 들리는 거야.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았던 나름대로 솔루션이 뭐냐면 딕테이션, 쉐도잉도 하고 딕테이션인데 받아쓰기 해보는 거였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받아쓰기 하면서 한 3달 정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, 정말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정말 그분들 영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학습 방법이 딕테이션이더라고요. 저는 몰랐어요, 그 당시까지만 해도. 아주 옛날이니까.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눈으로 있잖아요. 대충 눈으로 한번 훑어본 상태에서 이거 대충 알겠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글로 한번 끊어읽기든 뭐든 써보았을 때 느끼는 건 정말 다릅니다. 기억에 남는 것도 다르고, 내가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못하는구나, 이 부분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. 이 정말 완전 큰 차이가 정말 큽니다. 자, 끊어읽기 체득하는데 최고의 비법. 뭐 혹시나 제 강의 구문체답인초 같은 거 보신 분이라든지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, 항상 독해에서 가장 맨 처음에 배울 때 중요한 포인트는 개별적인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독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뭐 생각하냐면, 이거 한 편의 글을 생각하는데, 이 한 편의 글은 뭐예요?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. 그럼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이 하나의 글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, 하나의 글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글 안에,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정말 중요하죠. 단어도 아셔야겠고, 단어와 단어가 뭉쳐있는 덩어리 개념 잘 아셔야겠죠. 그 덩어리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지? 끊어읽기 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 구문노트 만드는 것만큼 끊어읽기 하는데 정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. 당연하죠. 내가 직접 해석해봤을 때, 맞죠? 단어 뜻 해서 정말 사전적으로 쓰는 거하고 문장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면서 써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. 이것도 구문노트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자, 문장의 구조 파악뿐만 아니라 어법도 함께 정리된다. 당연히 구문노트 한다는 건 끊어읽기 한다는 거고, 끊어읽기를 하려면 뭐죠?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하나 더, 끊어읽기 하다 보면 동시에 뭐도 됩니까? 문장의 어법까지 되는 거죠. 여기
이렇게 끊으니까 이게 주어네.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 S 붙었네. 이렇게 보니까 주어가 여기 떨어졌지만 주어가 복수네. 그래서 복수형 동사 썼네. 이렇게 끊으니까 이게 부사절이네. 이렇게 끊으니까 이게 뭐다? 준동사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개별적인 어법까지도 여러분이 숙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자, 당연한 거지. 속독 능력. 여기서 속독 능력이라는 것은 이거죠. 이런 식으로 돼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, 이게. 그래서 맨 처음에야 속도 약간 느릴 수 있겠지만 약간 익숙해지면 쏨쏨쏨쏨 되면서 뭐합니까? 빨라지겠죠. 빨라지면서 내가 봐야 되는, 이해해야 되는 덩어리가 눈에 톡톡톡 꽂히면서 뭐야? 이 단어 보이고 이 단어 보이는데 문맥 보니까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키워드구나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 말고도요, 정말 10가지, 20가지 정말 장점 많은데 이 정도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구문노트 만드는 가장 좋은,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니까 여러분 꼭 하십시다. 아시겠죠? 자,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직접적인 사례 보면 여러분이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. 자, 요게 이제 카메라하고 이런 좀 것 때문에 요 개별적인 게 하나하나 보이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이 썼다는 건 보일 것 같아요. 이거. 그죠? 이제 학생분 중에 한 분이 만든 건데 잘 만들어서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. 이거 보시면요, 요 부분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? 영어 문장, 구문, 즉 자기가 독해 지문이나 문법에서 뽑았던 문장을 여기다 써놓고 이 밑에다가 자기가 이제 써놓은 거야, 써놓은 거. 써놓은 건데 이걸 아무리, 이게 제일 확대한 거거든요. 아무리 확대해도 이게 자세는 안 보이더라고요. 자, 이 친구가 이제 요 구문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잘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참고해 보세요. 자, 첫 번째 잘한 점은 뭐냐면요, 구문 노트긴 한데 이 왼편에 보기 좋게 단어를 따로 정리해 놨어. 그러니까 물론 단어장을 별도로 만들 일이 많아야 돼요. 이렇게만 만들어서는 단어가 너무 적게밖에 안 되니까. 하지만 이 구문 노트 정리하면서 왼편에 이 구문에서 자기가 몰랐던 단어를 옆에다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이 구문도 구문이지만 동시에 단어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만들어 놨어. 이게 되게 좋은 점이고요. 자, 두 번째가 뭐냐면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끈읽기 표시를 갖다가 잘 해놨어.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끈읽기 표시 이렇게 해놨어. 이렇게 끈읽기 표시 본인 잘 했고, 세 번째가 가독성을 높여놨다고 써놨는데 이 가독성이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문장 동사 절동사라고 해서 이거 제 수업 들은 분들 알겠지만 뭐 문장, 아이고, 이게 문장 동사다 또는 여기 절동사다 해가지고 하나는 초록색,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형광펜을 달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, 그다음에 아이고 여기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표시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어떤 게 문장 동사가 어떤 게 핵심이고 이런 식으로 가독성을 높여서 표시해놨어요. 이 친구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다 중요한 건데 해석 첨삭 수정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불가능 블라블라 써놓고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석한 거야. 해석한 다음에 해설지에 있는 해석본을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삑 긋고 여기다가 수정본을 써놨고, 또 여기서 너무 크고 블라블라 써놨는데 이게 틀렸으니까 찍 긋고 여기다가 다시 첨삭 빨간색으로 해서 수정본을 다시 써놓고.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해석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지. 직접 해보고 나중에 해석본을 봐서 수정본 한 거지.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? 아이고. 지금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뭐한다? 왼편에 어휘를 따로 정리한 거. 두 번째는요, 끈읽기 표시를 잘한 거. 세 번째는 가독성을 높여준 거. 네 번째는 해석 첨삭 수정해가지고 보완까지 다 한 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교재 있잖아요.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법 교재든 무슨 교재든 개별적인 문장을 갖다가 자기가 좀 해석이 안 됐거나 좀 길었거나 좀 어려웠던 거 이해하시죠? 이런 거 갖다가 문장에다 그 노트에다가 옮겨 적은 다음에 슬러시 끊어서 끈읽기도 해보고 자기가 직접 해석도 해보고 해석해보는 거 갖다가 해설지를 통해서 자기가 수정 보완해보고, 이게 구문 노트야. 이게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죠. 근데 이걸 안 하잖아. 여러분이 안 하잖아. 이걸 갖다가 매일 눈으로만 대충 보잖아. 이해해요?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거하고 이게 맨 처음에 약간 더디겠지만 이렇게 한 달 두 달 공부한 건요, 공부의 뎁스 질에 있어서 정말 비교가 안 돼. 정말로 반드시. 자, 첫 번째 케이스고요. 자,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좀 치열한 게 느껴져. 좀 더 막 글씨를 갖다가 막 토막막 써서 이렇게. 두 번째 케이스는. 자, 두 번째 케이스의 장점이 뭐냐? 동일합니다. 끈읽기를 갖다가 표시를 했어. 계속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끈읽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끈읽기 표시 다 해놨어요. 끈읽기 표시. 나름대로 다 해놨고. 자, 두 번째가 뭐냐? 가독성을 높였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가독성을 높인 게 방법이 달라. 앞에 나온 친구는 아까 형광펜으로 색색 있잖아요.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
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해놨어. 이런 식, 이런 거 해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. 이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. 자기가 끊을기든 뭐든 볼 때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가독성 높이는 방법 하면 돼요. 나는 공부할 때는 형광펜으로 색깔별로 나누는 게 나한테 편하더라.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, 나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특정 기호를 만들어서 화살표로 찍찍 긋는 게 좋다더라.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독성 있게 이렇게 눈에 딱딱 보이게 따락따락 표시했다. 세 번째, 동일하죠. 해석, 첨삭, 수정했죠.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무슨 부분이라는데 딱 지우고 여기다가 뭐 아열대 지역은 이렇게 수정문 써놨고요. 여기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해놓고 찍 긋고 여기다가 수정문 써놨고, 여기서도 이 부분,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을 매우 크고 써놨는데 이 친구가 맨 처음 해석할 때 요 특정 어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몰랐나 봐. 모르니까 여기를 갖다가 빈칸으로 남겨둔 거야. 즉 모든 것을 매우 크고라고 해놓고 빈칸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해석본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빈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해석을 참고해서 중간에 써 놓은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굉장히 잘했죠. 열심히 한 거예요. 굉장히. 자, 세모를 통한 구분.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. 가독성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. 그래서 첫 번째 친구나 두 번째 친구나 뭐 대동소이하지만 굉장히 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잘 만들었습니다. 정말로. 자, 마지막.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더 글씨 크기가 커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. 자, 동일합니다. 끊을기 표시한 건 동일하고. 자, 주성문 표시라고 해놨는데 이제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친구하고 다르게 뭘 좀 더 해놨냐면 특정 어구에 밑줄 그어놓고 얘는 주어네, 얘는 목적어네, 얘는 뭐 전명분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배운 거 이렇게 좀 문장 문서 끊을기 한 다음에 표시하고요. 자, 이 친구가 이제 앞에 있는 친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친구는 이렇게 해놨어. 그러니까 앞서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어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끊은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.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한 상태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 첨삭해 놨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앞에 문장을 쓰고 밑에 직역, 의역 이렇게 적어놨어. 그래서 1단계에서는 본인이 단어의 흐름에 맞춰서 직역을 쭉 해보는 거야. 직역을 갖다가. 일과 놀이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은 꼭 총건강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 균형 잡힌 지방, 단백질, 탄수화물 이렇게. 그러니까 그냥 다연할로 자기가 그냥 직역을 먼저 딱 해봐. 되게 좋은 방법이죠. 그 다음 바로 뭐 하느냐? 의역을 또 해요, 이제. 이 친구는.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직역을 먼저 해보고,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말에 맞게 의역으로, 한국말에 맞게 의역을 다시 해본다고. 의역을 다시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는요, 앞서 친구들처럼 뭐 하느냐? 해석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첨삭을 다시 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서 친구들보다 해석을 할 때 한 단계가 더 간 거지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은 맨 처음에 자기가 직접 해석을 해보고 해설지를 보고 수정 보완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먼저 직역을 먼저 하는 거예요. 직역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직역에 맞게 의역을 한번 해보고 의역한 문장을 갖다가 해설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해보는 거죠. 요게 이제 앞에 나온 친구들하고 이게 좀 차이점이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이렇게 해라. 이렇게 하는 게 좋긴 좋죠. 그런데 앞에서 했던 두 가지 보여준 케이스도 나름대로 다 훌륭해.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끊을기라든 또는 주성분이든 직역 의역이든 간에 수정 첨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세 가지 보여드렸는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, 여러분? 구문 노트를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. 정말. 자, 자신만의 구문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뭐가 들어야 되느냐? 반드시 끊을기가 들어가야 돼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. 두 번째, 직역과 의역을 병행하자. 그래서 직역 한번 써보고 의역 한번 병행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직역을 한번 쭉 한 다음에 해설을 참고해서 의역으로 수정 보완해도 되겠고 직역, 의역 병행하자. 자, 자신의 해석과 해설지를 비교해서 첨삭 수정하자. 이거 정말 중요하죠. 반드시 첨삭 수정해야 돼요. 한번 써보고 끝 하면 끝나면 안 돼요. 자기가 해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야 자기가 발전이 있죠. 자, 첨삭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죠.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. 자, 결국엔 어휘다.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? 반드시 어휘를 정리하자. 그러니까 이 구문 노트 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껴 스스로 아, 내가 어휘 실력이 부족하구나. 아니면 내가 어휘를 이 뜻밖에 몰랐는데 이게 여기선 이런 의미로 쓰였네. 이게 기억에 정말 잘 남는다고. 그러니까 내가 어휘 외울 때 하나 뜻을 갖다가 1번 무슨 뜻, 2번 무슨 뜻 이거 백날 외워봐야 잘 적용이 안 돼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휘장 만들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휘를 맨 처음에 외울 때는 어휘 뜻에서 뜻 한 가지만 외워야 돼.
이게 외울 때 두 가지, 세 가지 외우면 뭔가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는 한 가지 뜻을 정리하고 이런 구문 노트를 통해서 문맥에 맞게 2번 뜻이나 3번 뜻이 있네라고 여러분이 확장하는 거랍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어휘를 반드시 정리하자. 이해하시죠? 그래서 끊어읽기. 오케이? 첨삭수정.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? 어휘.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구문 노트를 한다는 건 동시에 뭐 하는 겁니까? 어휘장을 또 만든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. 다음번 때는 제가 또 어휘장 만드는 것도 말씀드릴게요. TCC 통해서. 강조합니다, 여러분. 자, 마지막으로. 선생님 그러면 구문 노트를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? 뭐 어떤 교재를 따로 사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뭘 따로 사?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법 교재든 독해 교재든 어휘 교재든 논리 교재든 또는 뭐 생활영어 교재든 보는 사람마다 뭐 되게 다양한 책을 보겠죠. 어떤 선생님 거든 상관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 중에 이게 좀 나한테 해석이 안 됐다, 좀 애매했다, 잘 기억이 안 남았다, 이걸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다. 이런 거에서 뽑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모의고사 및 각종 테스트 문장들을 활용. 특히나 2번 강조합니다.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뭐 모의고사 리뷰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 리뷰할 때 점수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오답 노트 만들 때도 마찬가지야. 자기가 틀렸던 문장 중에서 이걸 또 구문 노트에 넣는 거야. 아, 내가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틀렸구나. 이해하실까요? 그래서 기존에 보는 학습서 또는 내가 매주 보든 뭐 한 달에 한 번 보든 데일리로 보든 위클리로 보든 봤던 시험지에서 자기가 옮겨 적는 거야. 이해하시죠? 모든 문장을 옮겨 적을 수는 없어. 그러면 양이 감당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아, 이 문장은 나한테 좀 어려웠다.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학습해 봐야겠다. 이해하십니까? 이런 거 싶은 거 여러분이 선별해서 옮겨 적고 거기에 다른 거 단어장도 정리하고. 이게 구문 노트 만드는 방법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제 카페입니다. 맨발의 청춘 영어 카페인데 찾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. 네이버에서 제 이름 정경식, 제 이름 치면 정경식, 제 이름 치면 바로 밑에 뭐 제 학력, 뭐 강의하는 거 쭉 뜨고 공식 사이트 뜹니다. 이 공식 사이트 클릭하면 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게 제 영어 카페예요. 제가 갑자기 마지막에 무슨 카페 홍보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.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카페 들어가면 제 카페 베스트 과제 인증이라고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문 노트나 어휘 노트나 이게 굉장히 샘플이 많아요. 제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계속해서 학생들 숙제도 올리고 제가 피드백을 주니까. 그래서 이 인강을 통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, 전 선생님 얘기, 루디쌤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좀 더 내가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분들은 제 카페에 오시면 자료도 자료지만 이런 식의 정말 내가 만드는 데 필요한 오답 노트든 어휘장이든 구문 노트든 정말 다양한 정말 우리 같은 또래 다른 수험생들이 만든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카페 방문하셔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번 강의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? 뭐 한다? 반드시 구문 노트를 만들자. 뭐가 들어가야 된다? 끊어읽기. 뭐가 들어간다? 해설, 첨삭. 마지막 뭐 해야 된다? 어휘 정리해야 된다. 여러분 믿으세요. 정말 믿으세요. 이거 진짜. 이거 하면 정말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. 자, 화이팅! 감사합니다.